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을 상반된 입장을 놨잖아요. 근데 거기 뭐 그거는 뭐 그분이야 어차피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몇 번 있으셨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 외에 제가 이제 거기에 박정훈 의원이 이번에 받아치면서 굉장히 강한 워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명태균 나불나불의 2탄, 네, 이런 병신 같은 논리 2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와 진짜 너무 황당하다. 이게 2탄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명태균의 나불나불이 1탄, 병신 같은 논리가 2탄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중력이시잖아요. 중력인데 이제 이런 얘기까지 듣고 계신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박정훈 의원에게 윤리위를 뭐 소집한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이에요? 어때요?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면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정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인격 모독적인 온갖 단어를 써가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다 놔두고 박정훈 의원이 뭐 병 X 같은 논리 처음 본다. 네. 이거 굉장히 점잖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진짜로 그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썼던 그 표현을 보자고요. 근데 제가 지금 제 입으로 그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죠. 네. 그 홍준표 시장 요새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셨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별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내가 대통령 2번 만나서 책임 총리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누가 원하죠?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야, 뭔지 아세요? 참. 이게 대통령이 그 수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그러면 본인이 엄청 두드려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대통령 그 2번 같이 가서 밥 먹고 나서 그렇게 책임 총리라는 게 뭐예요? 본인이 사실상 그 대통령은 뒷전으로 물러가고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걸 요구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동훈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도 비난했던 거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약간 합리적 의심이 들려고 네, 해요. 그게 만약에 공개가 돼버리면 네. 당신이 지금까지 떠들었던 모든 것은 당신의 권력을 위한 거였구나 라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본인이 먼저 쫙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2번을 만나서 뭐 책임 총리를 그러면서 뭐 멋있게 포장하잖아요. 네, 마치 네. 대통령은 뭐 근데 왜 이렇게 대통령 싸고 도세요? 대통령이 책임 총리를 해야 될 정도로 대통령의 판단 능력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뒷전에 물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을 그렇게 싸고 도셨으면 안 되죠. 그렇게 싸고 도시면서 본인의 책임 총리 뭐 원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김영수님께서 조금만 기다리면 사라집니다. 폰 까면. 요 얘기 했는데 제가 요 얘기를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금폰에 이어서 법사폰까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건진법사가 갑자기 쭉 나타나서 이분이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는데 어쨌든 건진폰이라고 하는 법사폰이라고 하는 건진법사의 폰은 지금 수사기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사폰이 또 어떤 이 향후 어떠한 이 상황을 또 펼쳐지게 할지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이게 저희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황금폰에 법사폰에 지금 국민의힘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세요? 지금 내분 어때요? 건진법사가 네. 지금 이제 그 기각이 됐잖아요. 영장이. 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됐죠. 그거는 네. 뭐 범죄 혐의가 없다게 아니라 금액과 날짜와 방법이 불분명하다. 이거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2018년도 일이잖아요. 6년 전의 일인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날짜를 특정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돈 받아서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두루뭉술이로 얘기하면 그거는 뭐 제가 판사라도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검찰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백한 그 증거를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2018년이 문제겠습니까? 2018년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했던 그 법사께서 네. 자기가 후보 시절 그 윤석열 후보의 어깨를 두드릴 정도의 그럴 정도의 권세를 자랑하게 된 그 법사가 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무슨 짓을 했을까? 이거 굉장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방금 그 말씀 되게 잘해주셨는데 그 제가 어디 방송이었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진법사의 폰은 황금폰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폰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했더니 아니 지금 여러분들 다 녹취록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황금
황금폰의 주인공 명태균은 네, 뭐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막 이렇게 하는데 법사님은 어깨를 두드리고 등을 두드릴 정도면 아 여기서 나오는 게 오히려 힘이 더 셀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에 맞을 것 같아요. 정옥랑님이 건진 법사는 장풍도 쓴다는데라고 얘기했대. 장풍 아 진짜 여러분들 너무 재밌다니까요. 제가 댓글 보다가 방송하다가 댓글에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아 진짜 여러분들 유머가 제가 요 자리 내려오고 여기를 드릴 정도로 괜찮다. 진짜 네. 대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계속 최고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서로 격려도 하면서 같이 응원도 하면서 좀 웃으시면서 이 시간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저기 댓글 중에서 어떤 분이 백수건달 김종혁 그 진보당으로 아 그런 것도 또 있었어요? 아 그런 거 있었는데 네. 저는 뭐 진보당하고 저하고는 색깔이 전혀 맞지 않아서 안 될 것 같고요. 백수건달 아니죠. 저도 뭐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그만뒀으니까 백수건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최고위원회 있을 때보다도 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 네. 그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가 제정신인 보수가 되게 하는 것 그런 그 자통당 계열의 극우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보수가 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폰 얘기했잖아요. 네. 폰 얘기했는데 이제 그 황금폰이 15만 개 15만 개가 포렌직을 통해서 이제 다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거 듣는 것도 참 예, 그리고 근데 또 이제 확인하는 것도 거기서 참. 그 검색을 하고 있대요. 사람별로. 거기 네. 보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과 혹은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했던 얘기들 사람별로 이렇게 구별을 하겠죠. 거기에 네.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님이라 그때 이제 언론에 그 거론됐던 분들의 뭐 다 아는 분들이라 제가 이름 얘기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다 이제 거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실의 진실의 순간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진실이었는지 그리고 그 명태균이라는 정체불명의 네. 뭐 신기가 있다고 하고 뭐 누구는 또 그 사람을 상등품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가 참.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명태균과 가깝다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 상등품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다 공개가 될 겁니다. 예, 진실의 순간이죠. 국민들이 몰랐던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기자들도 알지 못했던 그 뒤에서 어떤 식의 거래가 있었고 네. 어떤 식의 얘기가 있었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이게 이렇게 조작을 하든지 뭐 이렇게 만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누구를 뭘 만들 수 있고 뭘 만들 수 있고 누구를 어떻게 공천을 줄 수 있고 이런 그 추잡한 뒷거래 네. 이런 것들 권력형 뒷거래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쎄 좀 저희는 기다려 보시자고요. 네, 시간은 기다려- 일단 가니까요. 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가니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 이제 쏙 들어간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글쎄요 이제 지금 현재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하라 마라는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오, 하지만 네. 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식 입장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해서 좋은 건 없죠. 아니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친윤 그룹의 그렇죠. 말씀이시고 그들의 의견에는 솔직히 뭐 어떻게 따져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아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뒤치다거리 딱 맞네요. 예,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무슨 뭐 정책이라든가 미래라든가 보수 뭐 대한민국의 앞날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네. 그 두 분께서 만들어내는 그 말실수, 행동, 여러 가지 스캔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제 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온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안 통과될까요? 그거는 3분의
출석 3분의 2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재적 인원의 3분의 2 탄핵 같으면 이제 200명이 무조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들어가면 돼. 그죠?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다 안 들어가서 그쪽에 그 야당표가 192석밖에 안 되니까 8명이 모자라서 그 부결시킬 수 있었죠. 네. 그런 전략을 썼는 건데 그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결안은 그 출석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국민의힘이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하에서 전부 다 빠졌다. 쳐보시죠. 뭐 그것도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네, 얘기지만 네, 현실성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야당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네, 네. 통과시키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자 그럼 투표를 하자. 그래서 함께 들어갔어.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갔어. 그러면 거기 8표 이탈표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김건희 여사 때문에 우리 당이 그동안 당했던 그런 모멸과 수모와 그런 고통과 네. 어려움 그런 거 따져보면 거기서 8표 이탈표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훨씬 사실은- 많은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익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한덕수 권한 대행 같은 경우는 이거 어차피 거부권 행사 해봤자 그리고 이거 그냥 통과될 게 뻔한데 네. 그리고 이걸 거부권 행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야당에서 엄청난 공격을 해올 게 뻔하고 그리고 또 본인도 뭐 비공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저는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리고 국무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그 노란봉투법이며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건 사실은 파업 그 무제한 보장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파업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끼쳐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에다가 양곡법 무슨 쌀 가격이 얼마 이하로 내려가면 무조건 사줘야 된다. 이거는 쌀 농사 짓는 나머지 농가들의 그 피눈물을 자아내는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어떻게 그리고 그런 그분들 생각을 다 할수 그럼 있나 쌀 농사로 싶어요. 가야 돼요. 지금도 그 지금 창고에 어마어마한 쌀이 그 소비되지 않은 쌀이 보관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이건 완전히 포퓰리즘이거든요. 표를 위해서. 근데 그거는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행사한 거 잘하셨어요. 네, 그런 잘했습니다. 양심껏 거부권 행사해야죠. 근데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그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명분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으면 진짜 한동훈 대표가 있었을 때 그 김건희 여사의 특감이라도 받으라고 했을 때 그냥 특감이라도 받았으면 이 지경까지 왔을까라는 생각도 계속해서 드는 것 같아요. 그 특감은 이제 특별감찰관은 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저 용산 대통령실에 네. 그분을 임명을 해서 이제 감시를 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과거의 문제는 아니고 미래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제 특별감찰관을 두는 거고요. 네.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일찌감치 최상병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고 우리가 먼저 공정한 특검을 발의를 하자. 네. 지금 민주당이 발의하는 거 말고 이렇게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합리적인 주장을 계속 막아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결국은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맞네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진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제대로 합리적인 상식에 의해서 처리를 했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지도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까지 가지도 않았을 네.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검찰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게 만들고 거기서 약간 뭐 모욕적이겠죠. 대통령 부인께서 조사를 받으시니까 카메라 프레시 받고 그러면 그런 대로 그냥 받고 그다음에 네. 대통령은 내 아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 과거 내가 대통령 되기 이전의 일이라도 검찰에 정확히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대통령 지지도 올라갔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 당이 이런 사태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폐하 통촉하시옵소서라는 것 같은 그런 태도로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 그분들이 누구죠? 친윤이죠. 네. 찐윤이고. 찐윤, 뭐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께서 지금 당을 장악해서 좌지우지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참. 그래요. 답답한 일이죠. 네, 마지막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조국 대표가 이제 전 대표죠.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고 드디어 갔는데 어쨌든 5년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서도 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는 네. 시원함, 후련함이고 하나는 정말 그 분통 터지는 일이죠. 네. 왜냐면 하나는 아시다시피 야 드디어 5년 만에 지금 정의가 아주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했지만 어쨌든 지연됐지만 조국 대표가 본인의 했던 일들에 대해서 결국은 사법적 그런 심판을 받는구나. 네. 라는 면에서 정말로 그 통쾌한 그런 네, 느낌이 있는 네. 거고 죄송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인신 구속되는 거에 대해서 통쾌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 저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다라는 게 굉장히 위안이 하지만 되죠. 뭐 조국 대표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처신이나 행동을 보면서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죠. 네, 그럼요. 근데 그런 부분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정말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게 아니 보세요. 조국 대표도 조국 이제 전 대표겠지. 조국 전 대표도 이렇게 사법부에 의해서 구속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도 내년 봄에 있으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 그거 내년에 판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정말로 434억 물어야 될 판이고 그게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민주당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이재명 대표 역시 지지도가 곤두박질 치고 그럼 저희 당은 제대로 잘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대로 가만히만 그런데 놔두면 대통령이 아이고. 가만히만 계셨으면 그렇게 네. 됐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서 당을 완전히 괴멸 상태로 몰아놓고 한동훈 대표 쫓겨나게 만들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고 이재명 대표 좋은 일만 시키고 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네, 이게 뭡니까? 아유, 참. 아니 이거를 아직도 이렇게 감싸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고춧가루를 팍 뿌렸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트로이 목마에 계속 비유를 하더라고요. 아유, 참 그렇습니다. 하이퐁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뭐 의견도 주시고 하는데 저희의 방송, 뉴스엔진의 방송이 여러분들 1시간 남짓이지만 이 시간 동안 좀 용기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힘 좀 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계속 탈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게 질문을 주셨는데 만약에 탈당을 하면 다시 입당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아니요, 입당은 되죠. 근데 네. 심사가 좀 있고 까다로우니까 빨리 탈당을 하셨던 분들도 빨리 탈당 이건 내가 홧김에 했는데 다시 입당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네. 받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당원이 늘어나는 것은 모두의 목표니까 뭐 네. 이게 친윤이든 뭐 친한이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원 탈당하신 분들도 빨리 다시 당으로 돌아오시고요. 네. 주변 분들한테도 뭐 당원이 되라. 이번 기회에 우리가 빨리 당원이 돼서 한동훈 대표의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실까요, 한 대표님? 이런 질문 오셨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뭐 저는 뭐 통화를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본인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숙고를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동안에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이었죠.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딱 1년 됐네요. 그러니까요. 1년 동안 정말 거의 한 일반 보통 정치인이 10년 동안 겪어야 될 일들이 한꺼번에 터져 왔었어요. 다 하시더라고요, 진짜. 네. 네. 10년 동안 겪어야 될 그래서 정치 초보 웃기지도 말라고 하세요. 이제 정치 초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 다른 정치인들이 10년 동안 겪어야 될 일들을 그런 시련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1년 사이에 다 겪었잖아요.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친윤이라는 분들이 온갖 죄송합니다. 공작을 하고 뭐 이런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꿋꿋이 버텨 싸우다가 결국은 이 비상
비상계엄이라는 전혀 누구도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 때문에 탄핵으로 이어졌고 네. 그걸로 인해서 쫓겨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주마등처럼 이 과거를 그 살펴보면서 네.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됐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곱씹어 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이번 탄핵 사태에 대해서도 아시다시피 뭐 의외의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진종호 최고위원 같은 일들도 있었고 네. 저는 뭐 솔직히 당대표를 그만두고 나오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어떤 인위적 방법에 의해서 붕괴되는 것들은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한동훈 대표도 당대표를 제가 알기에는 네. 내 던지려는 생각을 여러 번 하셨던 걸로 알아요.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일들을 당하고 나니까 사람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떠한 경험이든 필요하지 않은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다 자양분이 되고 그 사람의 내공으로 한몫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더 기대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아까 그 1년이 10년 같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1년 동안 선거 3번 하셨어요. 총선했고 맞아요. 전당대회 했고 거기에 보궐선거까지 야 3번이나 또 하실 거 다 하셨네 뭐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이제 끝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제 주말 앞두고 있는데 네,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응원도 좀 해주세요.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역사의 강물이 때로는 네. 옆길로 새기도 하고 뭐 거꾸로 치솟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순리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모든 사람을 잠깐 동안 속일 수도 있고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거든요. 아 이 말 좋다.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 이제 뭐 이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대통령의 어떤 이 비상계엄을 이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그것이 우국 충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뭐 그 피를 토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의 마음은 인정해요. 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영원히 속는 소수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세상이라는 것들을 합리와 상식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감정에 의해서 혹은 뭐 아무리 열정이 좋지만 그런 열정으로 세상이 그 가치 체계가 무너져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와 함께 가고 있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그 속지 않는 다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켜갈 그런 주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요. 우리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나가야죠. 네. 서로 힘을 냅시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는 길에 정의롭고 품격 있는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우리 방송 뉴스 엔진이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네. 저희가 보면 뉴스 엔진인데 우리가 그 새로운 보수의 엔진이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건강한 엔진이고. 보수의 개혁과 변화의 그리고 쇄신의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 엔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 엔진이 꺼지면 저희도 죽습니다. 엔진을 키워주세요. 네, 오늘 엔진을 키워주신 분들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KY H님, 뭉크님, 지윤님, 인숙님, 김미혜님, 그 다음에 JICH님, 워렌버핏님, 그다음에 리하고 JE님 그리고 이승희님까지 해서 저희 지원 많이 해주셨는데 예,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귀한 슈퍼챗은 저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방송 보면서 힘 나셨다니 저도 너무 기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저희가 늘 응원하니까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자 오늘도 좋아요 안 누르고 오신 분들 계실 거라고 제가 의심을 해봅니다. 좋아요 잠깐 누르고 다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댓글
또 좋아요, 댓글, 또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릴게요. 이제 주말인데 주말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재송출해 드릴 거니까 오셔서 댓글로 저랑 같이 소통하고 즐겨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